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원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미 대선 이제 끝났는데 코로나 상황 이게 더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지금 미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대선이 끝나자 예. 팬데믹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팬데믹 폭풍이 심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 넘어섰고요. 예. 지금 15일 기준 누적 예.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천만 명이요. 네. 그래서 14일 기준 입원 환자 수도 네. 6만 8,500명으로 집계되면서 나흘 연속 최고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80% 증가했다. 거의 그럼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입원 환자도 그러면 좀 많아졌겠어요? 입원 환자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봉쇄령 내리잖아요. 네. 저 미국에서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봉쇄령 같은 거? 네, 지금 일부 주정부가 서둘러서 다시 봉쇄령에 넣었는데요. 예. 네, 뉴멕시코주, 오리건주는 2주간의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예. 뉴욕주는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령, 그리고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는 다시 네. 재택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예.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권 3개 주정부도 주민들에게 타 지역 여행 자제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완화 방침을도 그 지지했던 또 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는 또 뭐 어떻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바로 노스다코타주인데요. 예. 지금 마스크 착용을 원래는 의무 착용을 반대했던 곳인데 네. 지금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행정명령을 아. 발동하면서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00,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넘게 벌금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미국은 또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에 걸려도 가서 뭐 진단도 못 받고 아예 뭐 확진되더라도 치료도 안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이 어때요? 지금 병원은 그야말로 초만원이죠. 예.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600여 명이 새롭게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시스템 마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네. 의료인이 너무 부족해서 예. 심지어는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인조차 업무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에 그랬죠. 대선일 전까지 무조건 그 백신 또 치료제 이거 네. 개발해서 내도록 하겠다 네. 했는데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당연히 그럼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쯤이나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이거 실제로 쓸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말까지는 고위험군의 미국인 예.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할 백신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유럽 쪽도 한번 가보죠.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봉쇄령 지금 2차 봉쇄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유럽이라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12일 기준 유럽에서만 9개 나라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었고요. 각 나라별로 1만 명 이상씩?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유럽 내 확산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아하. 지난주 내내 하루 확진자 수만 3만 명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만 명이요? 이전에 한 또 5, 6만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올라갔는데 지금도 3만 명. 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 근데 이 와중에 뭐 또 파리 근처에서는 뭐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면서요? 네, 지금 프랑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일부 예.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를 내렸는데 예. 역시 불복종 나라입니다. 네. 지금 파리 동쪽에서는 14일 조앙르봉이라는 곳에서 네. 뭐 수영장, 사우나 이런 게 갖춰진 임대 시설에서 한밤중에 몰래 파티를 열었다가 네. 경찰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파리 남동 쪽이요. 네. 네. 아하. 그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른 나라 볼까요? 이탈리아, 또 영국도 심각하죠? 네. 예. 지금 유럽에서 지난 봄에 가장 심각하게 병을 앓았던 이탈리아. 예. 지금 뭐 나폴리와 피렌체 등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을 했는데 나폴리 쪽이요. 네. 나폴리는 특히 빈민가가 옛날부터 많은 곳인데 네, 그렇습니다. 더 심각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비필수 업소는 모두 폐쇄가 되고 외출도 예. 제한이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예. 나폴리에서는 응급실에 빈자리가 없어서 그냥 치료도 받지 못하고 네,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영국은 어때요? 네, 영국도 5일부터 술집과 식당 영업 오후 10시 이후 중단하는 2차 봉쇄령 내려졌는데요. 네네. 오히려 일주일 후인 12일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으로 네. 전날보다 50%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 미국 대선이 끝나면 또 이를테면은 특히 이제 바이든이 이기면 더 문제가 될 거다. 왜냐? 그 트럼프를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이제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또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좀 현실화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 주말 트럼프 예. 지지자 수천 명이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대선 불복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뭐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4명을 포함해 20명을 체포했다고 했고요. 예. 지금 SNS에서는 대선 불복 찬반 양측이 주먹 다짐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듣자니까 그 트럼프 지지 행진 세력 그 이름이 좀 특이해요 보니까 마가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예. 네, 마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죠. 예. 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마가 그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예. 뭐 100만 마가 행진, 뭐 트럼프를 위한 행진 이런 이름을 갖고 참여를 했는데 예. 100만 마가. 근데 재밌는 점은 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집회 숫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모인다고 해놓고 네. 실제 모인 사람은 몇 명 얼마 안 된다. 없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뭐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 100만 명 모였다 이랬는데 미국 언론들은 수천 명으로 했고요. 예. 이 와중에 폭스뉴스는 수만 명 이렇게 역시 친 트럼프 매체처럼 아니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저 수천 명 나온 이런 상황을 백악관 대변인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그 마스크도 안 쓰고 했다면서요? 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역시나 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선거 불복 소송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주별로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네네네.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예고했는데 그렇죠. 지금 최측근마저도 결과 승복 압박하는 등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역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를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집회 전날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시위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고 예. 실제로 당일날 집회 장소 근처 지나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그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제가 아까 오늘 출발 사진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콕 집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예. 모두 발언 첫 마디로 문재인 예. 대통령이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네.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다자회의에서 특정 국가 정상을 지목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게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잠시 뒤에 지금 이번 코너 그 손 기자와 끝나고 나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좀 네. 인터뷰를 할 건데 김 의원께서 지금 일본 다녀오셨거든요.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한일 관계 그 개선을 위한 또 최근 또 국정원장도 일본에 다녀왔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들로 보이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뭐랄까요? 상생 협력 이런 걸 또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그 정상 성명이 채택이 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보호주의의 길에 맞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뉴스팀 손상원 기자였습니다.